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강의와 함께 재건축 재개발을 쉽게 풀어드리고 있는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비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할 정도의 집 같으면 굉장히 낡잖아요. 낡아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낡은 주택을 가지고 돈을 번다? 좀 있으면 철거를 해야 될 판국인데 저를 가지고 돈을 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어떻습니까? 남산에 가서 아무리 여기 와서 바람을 쐬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걸 제가 이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이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에 열채가 있었습니다. 낡은 주택, 열채가 있었는데 이거를 만약에 철거를 하고 그 땅 위에 20채를 지어서 열채는 소유자들인 조합원들한테 분양을 하고 나머지 열채를 일반 분양을 해서 수익이 생긴다면 어떻게 습니까? 돈이 되겠죠. 응원합니다. 야, 열채에 있던 걸 20채로 만들려면 누가 그걸 갖다가 뭐 공짜로 해주냐? 그거 지나간 거 열채 낡은 거 다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열채는 또 조합원들한테 줘? 그럼 열채밖에 안 남는데 그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이 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건축 재개발의 묘미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영향을,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에서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딱 제가 보였는데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지금 영상을 보시면 얘기해 보시죠. 첫 번째가 뭐죠? 두 번째는 강의 많이 들으신 분은 압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낡은 건물을 부수고 열채만 분양해 가지고 돈을 벌어? 택도 없는 얘기하지 마라 그러는데 요소가 첫 번째가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두 번째는 뭐죠? 일반 분양가입니다. 자, 용적률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땅 위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그 건물 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주공아파트나 저층아파트 5층짜리가 한 80% 내지 90% 용적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거를 부시고 20층, 30층짜리 아파트를 지으면 용적률이 팍 올라갑니다. 그만큼 정부에서 용적률을 높여서 허용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그대로 옛날처럼 놔두면 슬렁가 돼가지고 다 부서질 때까지 아무런 사업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여줘가지고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10채짜리의 저층 건물을 허물고 그 다음에 20층을 신축할 수도 있고 20채를 신축할 수도 있고 또는 50채를 신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반포주공 아파트 단지가 새로 재건축해가지고 고층 아파트가 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롯데월드타워처럼 확 지어가지고 굉장히 고층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느 게 좋죠? 당연히 고층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이제 용적률을 많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입니다. 영향을 미치는 게 3.3제곱미터 평당이죠. 평당 1,000만 원을 주고 일반 분양을 하는 게 소유자들한테 이익이겠습니까? 아니면 1,200만 원을 주고 일반 분양하는 것이 이익이겠습니까? 아니면 2,000만 원 주고 일반 분양을 하는 게 이익이겠습니까? 이거는 초딩도 알 수 있습니다. 가지고 한 평을 1,000만 원 줄까, 1,200만 원 줄까, 2,000만 원 줄까?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적 분양가를 상승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일반 분양가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공사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반 분양가 상승합니다. 자, 보시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의 일반 분양가 추이를 쭉 적어놨습니다. 2000년도에 600만 원인 것이 2008년 가면 1800만 원이 되고 2003년으로 기준하면 거의 700만 원 정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게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진짜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2000년부터 2008년까지 8년 사이에 3배의 주택가격 상승이 되느냐. 그것도 분양가가 이 시기에 아파트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자, 이게 언제적 증부인지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제가 2000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97년도에 IMF 오고 난 다음에 주택가격이 확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너무나 많은 일반 분양가 상승이 됐고 그것이 그 다음에로 넘어오면 2013년부터 또 2018년까지 쭉 해가지고 지금 서울의 아파트 일반 분양가는 2,100만 원 정도. 물론 강남에 같은 경우는 아주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서울 평균 분양가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분양가를 많이 올리면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사업 수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0채를 지어가지고 10채를 허물고 20채를 신축한 다음에 10채는 조합원 분양, 그 다음 10채를 일반 분양서 해가지고 수익이 발생 안 나는데 20채 신축 공사비를 보면 75제곱미터를 20채를 한다 그래도 제곱미터당 130만 원, 그러면 평당 4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거라면 공사비가 19억 5천만 원입니다. 이거밖에 안 들어? 20채 짓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땅은 공짜입니다. 땅은 소유자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땅은 공짜예요. 그래서 일반 분양을 이제 10채를 하는데 10채의 일반 분양 수익을 보면 제곱미터당 500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평당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1,650만 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이 넘다고 했고 강남 같은 경우는 4천만 원도 넘습니다. 1,600만 원만 정도 잡아도 37억 5천만 원이 일반 분양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37억 5천만 원에서 공사비 19억 5천만 원을 빼면 18억이 남죠. 야, 10채 허물고 20채로 짓는 다음에 10채는 주고 나머지 10채 일반 분양했기 때문에 18억이 남아? 그럼 10명당 공짜로 가져가는 거 외에도 또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남는 거죠. 물론 이 가운데는 금융비용, 운영비, 그 다음에 세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빼고도 상당 부분이 남는 거죠. 남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재건축 재개발 하겠다 그러면 웃으면서 야, 땅 파서 석유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 낡은 집 부셔가지고 무슨 돈을 번다는 거야. 사기치지 마, 가. 이 나쁜 새끼들아. 우리 집 재산 다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가. 이렇게 쫓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한번 보시면 정가된 용적률이 해가지고 조합원들에게 채집을 주고도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일반 분양을 하면 수입이 생겨서 공사비 외에도 그리고 중간에 들어간 사업비를 모두 지급하고도 이익이 남습니다. 이게 바로 재건축 재개발인 겁니다. 그 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단지가 크면 클수록 점점 단위가 커지겠죠?